네, 안녕하세요. 2020년도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국어 오늘은 14번부터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4번부터 나오는 지문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주요섭 작가의 작품이 지문으로 나왔어요. 읽어볼게요.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나 첫날부터 내게는 퍽 고맙게 굴었고 나도 그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어른들이 저희끼리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렸을 적 친구라고요. 어디 먼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새 돌아왔는데 우리 동리 학교 교사로 오게 되었대요. 또 우리 삼촌, 큰 외삼촌과도 동무인데 이 동리에는 하숙도 별로 깨끗한 곳이 없고 해서 윗사랑으로 와 계시게 되었다고요. 중략.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이내 살그머니 사랑에 나가보니까 아저씨는 그때에야 점심을 잡수셔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점심 잡수는 걸 구경하고 있노라니까 아저씨가 오키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노? 하고 묻겠지요. 그래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마침 상에 놓인 삶은 달걀을 하나에 집어주면서 나더러 먹으라고 합니다. 나는 그 달걀을 벗겨 먹으면서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나요? 하고 물으니까 아저씨는 한참이나 빙그레 웃고 있더니 나도 삶은 달걀 하겠지요. 나는 좋아서 손뼉을 짤깍짤깍 치고 아, 나와 같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하면서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꼭 붙들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시겠지요. 그래도 나는 한번 마음을 먹은 다음엔 꼭 그대로 하고야 마는 성미지요. 그래 앞마당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엄마 사랑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대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떠들지 마라 하고 어머니는 눈을 흘기십니다.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었으니까요. 달걀 장수 노파가 오면 한꺼번에 10알도 사고 20알도 사고 그래선 두고두고 삶아서 아저씨 상에 놓고 또 을에 나도 하나씩 주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아저씨한테 놀러 가면 가끔 아저씨가 책상 서랍 속에서 달걀을 한두 알 꺼내서 먹으라고 주지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아주 실컷 달걀을 많이 먹었어요. 나는 아저씨가 매우 좋았어요. 그렇지만 외삼촌은 가끔 툴툴 하는 때가 있었어요. 아마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아니, 그것보다도 아저씨 잔심부름을 꼭 외삼촌이 하게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러나 봐요. 1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인물의 사회 비판 의식을 강조한다. 사회 비판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2번. 어린아이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한다. 어린아이가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이 드러난다. 네, 이건 해당되지 않고요. 인물과 자연의 대립이 주로 나타난다. 자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14번은 2번. 15번. 기역부터 리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오키와 아저씨가 더욱 친해지도록 하는 소재. 아저씨를 위한 어머니의 배려. 아저씨를 위해서 어머니가 어떤 배려를 하나요? 달걀을 정성스럽게 계속 준비하시죠. 네.
그래서 기역부터 볼게요. 기역은 공부예요. 공부. 지문에 나와 있는 공부. 니은은 어떤 거냐면 손뼉이었습니다. 오키가 손뼉을 쳤죠. 달걀을 좋아한다는 거에 마음이 맞아서 디귿이 달걀이었어요.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4번은 잔심부름, 외삼촌이 툴툴거리는 이유였죠. 그래서 지금 보기 내용에 해당되는 건 디귿이겠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가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가를 볼게요. 가는 어떤 거냐면 가가 앞쪽에 있구나. 꼭 마음에 들었어요. 나도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가예요. 자, 여기서 들었어요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쓰인 보기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 그 방은 볕이 잘 들었어요. 들어오다. 이건 아니죠. 네. 세수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얘도 잠자리에 들어가다. 새 옷을 사느라 돈이 많이 들었어요. 돈을 많이 쓰다. 만두를 잘 빚어서 할머니 눈에 들었어요. 할머니가 마음에 들어한다는 거죠. 할머니 눈에 들다는.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부터 홍길동에 대한 글이 지문으로 나왔어요. 네, 홍길동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조선 세종 시절 명망이 높던 홍공에게는 정실 부인 유씨가 낳은 아들 인형과 여종 춘섬이 낳은 둘째 아들 길동이 있었다. 홍공은 영웅호걸의 기상을 지닌 길동이 서자의 신분인 것을 한탄하였다. 기억.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자와 맹자를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 대장인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동서로 정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이 장부의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외롭고 아버지와 형이 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심장이 터질 지경이라.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말을 마치자 뜰로 내려가 검수를 익히기 시작하였다. 그때 마침 홍공이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 너는 무슨 흥이 있어서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않고 있느냐? 길동은 공손한 태도로 대답하였다. 소인은 마침 달빛을 즐기는 중입니다. 만물이 생겨날 때부터 오직 사람이 귀하게 태어났으나 소인에게는 이런 귀함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지요. 공은 그 말의 뜻을 짐작은 했지만 모른 척하고 꾸짖기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 길동이 절하고 말씀드리기를 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바는 대감의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려 적삼을 적셨다. 공이 듣고 보니 불쌍한 생각은 들었으나 그 마음을 위로하면 방자해질까 염려되어 크게 꾸짖었다. 재상가의 천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 내 어찌 이다지 방자하냐. 앞으로 다시 이런 말을 하면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이렇게 꾸짖으니 길동은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하고 다만 땅에 엎드려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공이 물러가라 하자 그제야 길동은 잠자리로 돌아와 슬퍼해 마지 않았다.
길동이 본래 재주가 뛰어나고 도량이 활달하여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하루는 어머니 방에 가 울면서 아뢰었다. 소자가 모친과 전생의 인연이 중하여 이승에서 모자 사이가 되었으니 그 은혜가 지극합니다. 그러나 소자의 팔자가 기박하여 천한 몸이 되었으니 품은 한이 깊사옵니다. 대장부가 세상에 살면서 남의 천대를 받음이 불가한지라 소자는 이 서름을 억제하지 못하여 모친 슬하를 떠나려 하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모친께서는 소자를 염려하지 마시고 귀하신 몸을 잘 돌보십시오. 그 어미가 듣고 나서 깜짝 놀라며 재상가의 천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 어찌 마음을 좁게 먹어 어미 간장을 태우느냐 하고 하니 길동이 대답하였다. 옛적에 장충의 아들 길사는 천생이었지만 10살에 13살에 그 어머니를 이별하고 운봉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였습니다. 소자도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 하오니 모친은 안심하고 후일을 기다리시옵소서. 근래에 곡산 어미의 눈치를 보니 상공의 사랑을 잃을까 하여 우리 모자를 원수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장차 큰 화를 입을까 하오니 모친께서는 소자가 나감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어미가 이 말을 듣고 같이 슬퍼하였다. 17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운율을 통해 정서를 드러낸다. 자, 운율은 시에 나오는 리듬감이죠. 말의 리듬, 언어의 리듬. 시어라고 말할 때 운율을 표현해요. 시가 아니죠. 2번 장과 막을 나누어 사건을 전개한다. 이런 경우에는 극본에 해당이 되죠. 1장, 1막 이런 식으로 연극할 때 쓰는 대본, 극본. 3번 의인화된 사물의 일대기를 보여준다. 자, 의인화란 사람처럼 여겨서 보여지는 거예요. 물건을 물건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지우개는 슬퍼했다. 연필은 말하였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한 거. 아니죠. 홍길동은 사람이었죠. 시대적 상황이 갈등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자, 지금 홍길동이 서러워하는 부분은 서자로 태어나서예요. 네, 서자는 첩의 자식이죠. 그래서 4번이 맞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 앞에서 울었죠. 시대적 상황이죠. 18번 기억으로 보아 대장부에 대한 길동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예술적 재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니었죠. 공자의 뜻에 따라 병법을 익혀야 한다. 네, 아니었죠. 장사로 돈을 번다? 아니었죠. 나라에 공을 세우고 후세의 이름을 알려야 한다. 네, 이게 목적이었죠. 18번, 4번입니다. 19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 부분을 보시면 어머니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A거든요, 지금. 아이고, 넘어갔네. 여기가 A죠. 자, 길동이 어머니에게가 울면서 말하죠. 이러해서 저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해 볼게요. 1번. 어머니는 길동의 대범함을 칭찬하였다? 아니죠. 서러워하셨죠. 슬퍼하시고. 2번. 길동은 사례를 들어 어머니를 설득하였습니다. 네, 맞죠. 옛날에 장충의 아들 길사는 하고 장충의 아들 누구누구누구는 아무개는 하고 설득하죠. 제가 집을 나가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3번. 어머니는 길동의 말을 듣고 속상해 하였다. 네, 맞았죠. 어머니는 속상해 하셨죠.
4번. 길동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나갑니다라고 말하죠. 1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자, 냉장고의 이중성이라고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네, 같은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네, 냉장고의 이중성. 먼저 냉장고를 사용하면 전기를 낭비하게 된다. 언제 먹을지 모를 음식을 보관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전기를 쓰게 되는 것이다. 자, 전기 낭비에 대해 말하네요. 전기를 낭비한다는 것은 전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자, 기억. 지금 한 줄 띄고 다음 단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내용을 쓰겠다는 거예요. 기억.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식구가 먹고 남을 정도의 음식을 만들거나 얻게 되면 미련 없이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겨두면 음식이 상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냉장고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냉장고는 점점 커지고 그 안에 넣어두는 음식은 하나 둘씩 늘어간다. 자, 냉장고가 없던 시절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웃과 나눠 먹었다는 내용이 기억의 대표 내용으로 들어가야겠죠. 니은 한 줄 또 끝났습니다. 냉장고는 당장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사게 한다. 자, 세 번째 이유요. 그리하여 애꿎은 생명을 필요 이상으로 죽게 만들어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짐승이나 물고기 등을 마구 잡고 당장 죽이지 않아도 될 수많은 가축을 죽여 냉장고 안에 보관하게 한다. 대부분의 가정집 냉장고에는 양의 차이는 있지만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멸치, 포 등이 쌓여 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양이 될 것이다. 우리는 냉장고를 사용함으로써 애꿎은 생명들을 필요 이상으로 죽여 냉동하는 만행을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자, 지금까지 냉장고의 그 단점, 냉장고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단점들을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를. 20번.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냉장고를 쓰면서 상하는 음식이 많아졌다. 아니죠. 2번. 냉장고를 사용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아니죠. 3번. 냉장고는 수많은 가축을 살리는 데 기여한다. 네, 죽이고 있다고 말하죠. 4번. 냉장고는 당장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사게 한다. 답은 4번입니다. 21번. 글의 흐름으로 볼 때 기억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글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위에는 뭐였냐면 전기를 낭비한다. 두 번째는 냉장고 없던 시절에 이웃과 나눠 먹었다. 그러니까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택해 볼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문장 1번. 우리는 냉장고를 쓰면서 인정을 잃어간다. 그쵸? 이웃과의 나눔이 적어졌다. 냉장고 안에 다 들어가니까 나누어 줄 게 없다. 이거죠. 2번. 냉장고는 커지고 있지만 보관할 음식은 줄어들고 있다. 아니었죠. 가정집 냉장고에는 육류나 어류를 보관하지 않는다? 아니었죠. 냉장고는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도 아니었죠. 22번. 문맥상 연결이 잘 되는 걸 물어보나 봐요. 문맥상 니은에 들어갈 말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기를 낭비한다. 두 번째 인정을 잃어간다. 이웃과 나눌 게 없어서. 그러니 세 번째도 단점이 나오는데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을 사게 한다. 그래서 니은은 어떤 게 들어갈까요? 또한, 만약, 설마, 하지만 또한이 맞겠죠. 또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네, 또한이 맞습니다. 자, 다음 최재천 작가의
동물들의 의사소통이라는 글을 보겠습니다. 자, 가. 동물 행동학이란 무엇이란 동물의 본능이나 습성, 일반 행동의 특성이나 의미, 진화 등을 비교 분석하여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이다. 동물들이 서로 어떻게 얘기하고 알아듣는지에 관한 연구, 즉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동물 행동학에서 가장 중심이 된다. 가는 동물 행동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프리카나 열대 호수에 사는 민물고기 중에 시클리드라는 물고기가 있다. 시클리드는 기분 상태에 따라 색깔이 변한다. 또 정면에서 보면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귀에 점이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 이 점이 생기면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내가 공격할 테니까 빨리 피해 라는 뜻이다. 그리고 점이 없어지면 알았습니다. 제가 순응할 테니 좀 봐주십시오 라는 뜻이다. 네, 나는 시클리드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네, 기분을 나타내는 물고기예요. 다음으로 중남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함 원숭이를 보자. 이 원숭이는 개 짖는 소리를 낸다고 해서 고함 원숭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사실 몸집으로 보면 가장 작은 원숭이지만 소리만 들으면 거대한 고릴라가 나타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낸다. 학자들이 파나마나 코스타리카 같은 열대지방에 연구하러 모이면 고함 원숭이의 소리를 흉내내는 대회를 열기도 한다. 고함 원숭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제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 사는 수컷에게 나 여기 내 땅이야 라고 경고하기 위해서다. 자, 다는 누구에 대한 거냐면 고함 원숭이에 대한 글이었어요. 다음 읽을게요. 지금까지 동물들이 시각과 청각을 통해 아주 많은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알아듣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물론 어느 동물이나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도 그렇듯이 시각으로도 많은 의사를 표현하며 청각으로도 많은 것을 전달한다. 자, 23번. 윗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적절한 건 뭘까요? 1번. 동물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네, 그렇죠. 1번이죠. 2번. 시클리드는 몸에 점이 생기지 않는 바닷물고기다. 아니죠. 3번. 고암 원숭이는 세계에서 몸집이 가장 크다? 가장 작다였죠. 4번. 고암 원숭이는 자기 고유의 영역이 없이 공동생활한다. 아니었죠. 여기 내 땅이야 라고 영역을 지키기 위해 고함을 친다고 했죠. 24번. 가부터 라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자, 가. 동물 행동학은 생물학의 한 분야이다. 네, 요거 맞았죠? 가. 시클리드에 대한 설명이었죠. 시클리드는 기분에 따라 색깔이 변한다?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점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또 나타냈었죠. 고함 원숭이는 큰 소리를 내어 친근감을 표시한다? 네, 친근감 아니었죠. 고함 원숭이는 적대감이었죠. 여기 내 영역이야 라고 말해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 동물들도 시각과 청각으로 많은 것을 표현한다. 네, 이거 맞았죠. 25번. 기억과 같은 설명 방법이 쓰인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을. 자,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면 동물 행동학이란 무엇이란 하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정의를 내리다라고 해요. 정의, 예시, 대조 이런 표현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엇이란 해가지고 정의죠. 자, 동물 행동학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표현법과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설명 방법.
1번 벚꽃은 봄에 피지만 국화는 가을에 핀다. 네, 요거는 대조의 역할과 같네요. 반대되는 상황이죠. 뭐뭐이지만 하고 반대되는 상황을 표현했어요. 자, 여우비란 나왔죠. 무엇이란 볕이 난 날 잠깐 내리다 그치는 비다. 네, 요게 바로 정의예요. 3번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게 된다. 4번 가야금과 하프는 줄을 튕겨서 연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맞는 건 2번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국어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